여러분 3.1절 아침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3.1절에 시청 앞 광화문 앞에 많은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공허했던 적도 많았지만은 오늘 시위에 나서는 분들은 큰 힘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깨진 미북 회담은 많은 사람을 잠깐 속이기는 쉬워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는 진리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뉴스브리핑은 미북 회담 초기부터 이 사기 비핵화 쇼의 결말은 결국은 언젠가는 파토에 이를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트럼프는 문재인의 책임을 전가하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돌아설 것이고, 결국은 미북 관계는 다시 긴장에 돌입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2차 하노이 미북 회담을 앞두고 이상한 일이 하나 두 개 아니었습니다. 날짜를 2월 27일로 왜 잡았을까? 이건 한국당의 전당대회를 김빼려는 문 정권의 의도와 자신의 측근이었던 고은 변호사가 미국 의회에 나가서 한마디로 자신에 대해서 폭로하는 청문회 중계를 막기 위한 이 목적이 김정은과 함께 이렇게 담합이 되어서 이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도 날짜부터 정해놓고 실무적인 회담은 그 뒤에 하는 형태로 가게 됐고,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협상을 하기 힘든 살라미, 벼랑 끝 전략, 치킨 게임 등 그야말로 쉽게 뭣 하나 넘어가는 부분이 없는 북한을 상대로 지금 미국의 협상 전문가들이 아닌 비전문가들이, 비건이고 폼페이오고 다 비전문가죠. 비전문가들이 앞에 서서 날짜를 박아놓고 장소를 박아놓고 한 달도 안 남은 시간에 실무회담을 한다. 북한의 비핵화의 책임자가, 비핵화 대표가 비건인데, 이 비건이라는 사람이 8월 달에 임명되고 한 번도 북한 측과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1월 달에 김영철이 백악관을 친서 들고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스웨덴에서 김혁철 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회담 날짜가 발표되고 설 연휴 때인 2월 8일 전으로 2박 3일 북한에 갔다 왔지만은 가서 성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하나만한 소리만 서로 늘어났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2주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끌다가 지난 주말께부터 다시 회담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담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두어 시간 하다가 말고 심지어 회담 전날에는 아예 회담이 없었고 그저께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제대로 지금 의제를 압축해서 이제 두 사람이, 트럼프, 김정은이가 단독 확대회담을 하면서 그걸 추인해주면서 발표로 나가는 수순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톱다운 방식으로 담합을 이렇게 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게 김정은이 원하는 거라 했지만은, 김정은이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도 북한에서 누가 지보고 뭘 할 사람은 없지만은,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 미국에 돌아가서 아마 폭탄이 터지게 돼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가 만나서 이딴 식으로 회담을 몰고 가느냐고 관료들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 없이 절대로 제재 완화해 줘서는 안 된다고 원성이 자자했고, 백악관과 미국 행정부의 일부 관료들은 이번에 트럼프가 야합을 해버리고 오면 다 그만둬 버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난무했고, 트럼프는 잘 되는 척, 김정은은 비핵화 하는 척, 그리고 한국은 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잘 됐다고 김칫국부터 마시고 자빠졌다고 미국에서 문재인을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을 드렸습니다. 자, 회담은 이제
박살이 났고 이제는 반격할 때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문재인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거리에서 시위에 나서는 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문재인 탄핵, 문재인 퇴진을 말해야 하고요. 문재인이 대북 평화 사기 시효를 포기한다고 국민 앞에 선언을 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를 할 때까지 절대로 문재인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북 평화 사기 시효에 둘러리를 섰던 한국의 관료들, 정의용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뒤에서 지금 구멍 파고 다닌 문정인이, 임종석이, 부터 국정원장 서훈, 이렇게 이제 대북 평화 사기 쇼단의 오적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문정인, 임종석, 정의용, 서훈, 이 5명이야말로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대북 평화 사기 쇼 친북 오적이라고 규정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5명을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또 역사적으로 규정을 해서 철저하게 단죄를 하고 그들의 친북행위의 배경에 과연 누가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간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국가를 통째로 들여다가 북한에 갖다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었는가. 자, 이제는 판문점 선언이고 평양 선언이고 다 파기해야 되고요. 군사 합의도 당연히 파기해야 되고 북한과의 어떠한 경협이나 지원도 다 중단시켜야 됩니다. 자, 그동안 문 정권이 이까지 밀고 오는 데는 문 정권의 적폐청산에 겁먹은 한국당의 비겁이 일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싸워왔더라면 문 정권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대로 한국당이 2월 27일 전당대회 그 단계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거 좀 늦게 한다고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되겠습니까? 27, 28일 이틀간 한국당이 시청 광화문 앞에서 대북평화 사기 쇼 반대, 친북 정권 퇴진시키는 장외 국민대회를 이끌어 왔더라면 저는 아마 트럼프의 대북 사기 쇼의 파토가 한국당의 공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한국당이 여태까지의 모든 잘못을 한꺼번에 만회하는 극적인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첫 일성으로 지금 하노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평화 사기쇼를 중단해라, 종전선언이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기타 북한에 대한 퍼주기 등이 확정되는 순간 우리는 미국으로 몰려가서 시위를 하겠다. 이제는 끝내라고 트럼프를 겨냥해서 황교안이 그 일성으로, 짐 일성으로 그 말을 하고, 어제 청와대 앞에 가서 텐트라도 치고 밤새도록 농성이라도 했으면 오늘 이 미국 회담 결렬의 공은 황교안에게 돌아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폭정의 무슨 끝내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소리나 하고 미국 회담에 대해 똑바로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번 보십시오. 회담이 이렇게 결렬돼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보수 야당이 고생해온 모든 것을 한 방에 만회할 수 있는, 솔직히 황금 호박이 통째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걸 요리해 먹지도 못하고 그냥 멀뚱멀뚱 지켜보다가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한국당이 남은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대북 평화 사기쇼 오적에 대해서 처단하고, 그리고 북한과의 판문점 팽량 선언을 전부 파기하고, 그리고 군사회담도 파기하고, 더 나아가서 대북 퍼주기도 끝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었던 모든 대북 접촉과 또 반국가적 친북 행위에 대한 이 범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너무 세지 않냐? 그건 뭐 니나 하는 소리지 실질적으로 정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자, 신념을 가지고 싸우면요, 신념을 가지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신념이 없었기 때문에 미북 회담의 필연적인 결렬,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자로, 비겁자로 전락해서 지금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문재인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 또 역사 냉정과 대립과 식민의 역사가 넘어가고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그의 황당한 거짓말에 대해서 문재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설사 한국당이 멍청해서 문재인이 임기를 채우고 그만둔다 하더라도 문재인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되고, 문재인의 하수인 4명, 자, 그의 하수인 문정인이, 임종석이, 정의용이, 서훈, 이 4명 포함 5명에 대해서는 이제는 무슨 짓을 도대체 했는지, 지금까지 북한에 갖다 준 돈도 만만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취임해서 첫 해에 국정원의 예산도 있을 겁니다. 지금 국정원 하는 일도 없이 전부 월급축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경호기관과 북한의 앞잡이 기관으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취임 후에 전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석탄 밀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석탄 밀수 사건이 과연 우연히 벌어진 것인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은 관계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검찰의 기소문안에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사서 얼마를 줬는지 하나도 기소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인가? 어떻게 처벌을 저렇게 흐지부지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100% 정권과 관련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보요예에서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일본에서도 한국과 북한의 배가 공해상에서 접촉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한마디로 초계기와 한국의 구축함이 충돌하니 어쩌니 하는 것도 한국이 북한 어선을 구조한다는 명분에 하에 수상한 접촉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일본의 의심에서 비롯되었고, 그 의심은 숱한 그런 정가를 초래한 한국 측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 한국이 정유 제품을 북한에 의류 등을 만드는 원료로 제공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 패널에서 50대 한국 남자 2명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러난 석탄 밀수는 빙산의 일각이고,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석탄뿐만 아니라 정유 제품, 온갖 품목들이 문재인 첫 해에 북한에 제공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2017년에 대북 남북교류협력기금, 국정원 예산 등을 통해서 북으로 간 돈은 얼마이고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됩니다. 2018년에 평창올림픽을 한다고 북한에서 응원단, 대표단, 그리고 선수단, 별의 별인간들 다 와서 설치고 갔습니다.
북한의 만경봉호가 동해항에 정박도 했습니다. 김영철도 왔다 가고 김여정도 왔다 갔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북에 대가로 준 것이 얼마이냐. 심지어 비행기 한번 왔다 갔다 했는데 비행기만 왔다 갔냐. 그 이후에 판문점 선언을 한다고, 그 이후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연다고, 그 이후를 평양 회담을 한다고. 숱한 사람들이 오고 갔고, 또 그 전후로 민화협 무슨 온갖 좌파 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이 북한에 지금 밥 먹듯이 왔다 갔고, 심지어 노무현 재단이 북한에 방문하는 것도 정부에서 숙식비를 대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250명이 이제 금강산 문 연다고 선발대로 금강산에 가가지고 지랄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돈이 얼마가 지불됐냐.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국정원 예산을 전부 까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 돈을 합치면요, 2조 한 4천억에 가까운 돈이 1년에 쓰여졌습니다. 문재인이 2017년에는 처음부터 안 했지만 엄청난 돈을 그때부터 써댔을 겁니다. 문정인이 무슨 돈으로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돈 뿌리면서 싱크탱크와 북한을 지원하자고 쇼를 하는지 이런 돈도 밝혀져야 되고요. 임정석이 레바논 가서 뭐 했는지도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황진호가 작년에 왜 납북되고 한참 뒤에야 발견됐는데 한국은 전혀 몰란 것인지, 오청성이 귀국할 때 왜 총을 맞고 쓰러졌는데, AK-47 총을 수발을 맞고 쓰러졌는데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방치했는지도 규명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귤을 싣고 북한에 간 수송기에 귤만 갖고 갔느냐 부터 온갖 방법으로 북한에 어떤 편의를 제공했느냐가 다 밝혀져서 국민 앞에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문재인 외에 사명 총 5명을 대북평화 사기쇼 오적으로 선언하고 모든 대북 협상 합의를 파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 대북 평화 사기극의 전모를 밝히고 돈 사용을 밝히는 이 범국민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국회 필요 없어요. 무슨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장외투쟁을 벌린다. 그래서 국민의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지랄로 그렇게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들은 세월호 때 교통사고 났다고 6개월씩 5개월씩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세월호 특별법 하라 그랬습니까? 필요 없어요. 이번에 만약에 미북 회담 잘 돼 보세요. 한국당 압박에서 한교안이 되자마자 아마 3월 달에 국회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고는 적당히 비판하는 척하면서 적당히 굴러갔을 거예요. 자, 이제 판이 깨지니까 전부 지잘난 줄 알고 또 쇼를 해야 될 겁니다. 한국당 쇼 그만하고요. 이제 가짜 평화 사기 쇼에 대한 전면 청산에 들어가야 될 때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한국당이 이걸 하지 않고 적당히 또 시간 끌면서 상황이 유리해졌다, 문재인 지지, 민주당 지지 떨어졌다, 우리 지지 올라갔다고 또 평소에 하던 식으로 그딴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아마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 또 이 사악한 정치 부역화 집단에 의해서 뒤치기를 당해서 또 깨질 겁니다. 이들을 그냥 이대로 두면 북한하고 또 어떤 뒷거래를 통해 가지고 무슨 쇼를 또 벌일지 모릅니다. 자, 이참에 이들이 자빠졌을 때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아버려야 됩니다. 대북평화 사기쇼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고요. 이거를 더 연장해 주다가는 나중에 어떤 후환이 되어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천신만고로 이번에 회담이 결렬돼서 망정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번에 이 회담이 종전선언이 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또 전시작전권 이양, 유엔 사령부 해체, 평화협정으로 이어졌다면 1년 안에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되면서 내년쯤에는 주한미군이 대거 한국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한국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그냥 놔둬도 무너지기 직전인 대한민국 경제가 거기에다가 대북 리스크라는 주한미군 리스크라는 철수 리스크라는 문제까지 번지면서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나 주식 펀드가 똥값이 되는 모습을 목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놔뒀으면 그 결말은 월남처럼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한미연합사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결렬되어서 결국은 파리 평화협정으로 월명의 아가리에 들어가 버린 베트남 꼴을 면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최근에 나라가 이렇게 빨리 정말 기적적으로 망할 수 있는구나 했던 안상수 의원의 이야기가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운이 있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접근하고 있는데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트럼프 저 또라이 같은 사람 혼자서 하는 데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끝까지 다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고 사기꾼들이 끝에 스틱 영화처럼 한탕을 해서 웃는 장면이 엔딩이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정의가 없는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세상에는 정의가 있고 또 정의의 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적적으로 결렬이 된 미북 회담, 이제는 청산을 할 때이다. 철저히 청산을 할 때이다. 한국당은 청산을 할 자신이 없으면 황교안도 그만두고 당을 해체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청산할 때입니다.